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혜정이라고 하고요. 미국 동부 메릴랜드에 위치한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생활 속의 과학, 또 소통하는 과학이라는 주제로 생활 속에서 과학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과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과학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이 시간은 제가 저희 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식재료를 사용하려고 해요. 하나는 이제 베이킹소다하고 다른 하나는 식초인데,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 베이킹소다를 이 풍선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두 가지 물질을 반응을 일으킬 건데요. 베이킹소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과자를 구울 때나 아니면 빵을 구울 때 부풀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식초는 너무나 잘 사용하는 식재료라서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재료인데, 이 둘을 섞어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때 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그 가스를 그냥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풍선에다 모으려고 제가 이제 풍선을 준비를 했습니다. 반응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런 구조들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화학을 전공하거나 화학과 관련된 뭐 재료, 화학공학 이런 분야로 이제 진학을 하시면 많이 배울 수 있겠지만, 이 구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킹소다하고 또 식초하고 반응을 하면 반응 생성물로 이산화탄소라는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 가스를 제가 여기다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풍선에다 모으기 위해서 일단 이 입구에다가 풍선을 이렇게 뚫어주고요. 반응을 서서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제가 천천히 이 안에 있는 베이킹소다를 식초에다가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고체고요. 이 액체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에 있는 그 식초는 하얀색인데, 제가 사과식초를 써서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데 성분은 같으니까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보실 것은 여기에 가스가 어떻게 발생하고 또 풍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잘 보시면 돼요. 여기 가스가 발생하죠. 이게 로켓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서 이렇게 붓도록 하겠습니다. 느껴지시죠? 오, 거품이 굉장히 빠르게 생성되는데, 자, 이제 풍선 안에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반응이 많이 이제 진행되면서. 자, 그래서 풍선이 빠지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잡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스가 여기 이렇게 모여줍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직접 만져볼 수는 없는데, 여기를 만져보면 이게 흡열 반응에서 주변에 있는 열을 이렇게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온도가 굉장히 찬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과학의 원리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흔히 키친 케미스트리 또는 키친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이 좀 더 과학에 흥미를 가지실 수 있고, 또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깊이 관찰하고 또 연구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는 여러 과학자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이제 마리 큐리거든요. 이분은 프랑스 물리학자이면서 화학자이신데, 세계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동시에 받으신 그런 분이에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몇 년 후에 노벨 화학상까지 받으셨는데, 여성 최초로 노벨상 수상자이시기도 하죠. 이분이 발견하신 게 이제 라듐하고 폴로늄이라는 방사능 물질인데, 여기 이분 소개하는 첫 번째 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폴란드계 프랑스인이에요. 그 얘기는 폴란드에서 이제 출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한 120년 전만 해도 대학은 남자들만 갈 수가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그래서 바르샤바 대학을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어서 그 당시 프랑스에 살고 있는 언니 부부 집으로 이제 가서 프랑스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을 땐 프랑스 학자로서 노벨상을 받게 된 거죠. 이분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발견들을 하고
과학의 큰 진보를 이루신 데는 역경에서부터 자신의 기회를 찾아 나가면서 꾸준히 그 일들을 향해 이렇게 나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 소개드리고 싶은 분이 케큘레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벤진이라는 화학 물질의 구조를 이제 발견하신 분이거든요. 벤진이라는 화학 물질을 발견한 거는 한 1800년대 초에 발견했는데 50년이 가깝도록 벤젠의 그 화학 구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 이제 케큘레가 이렇게 교재를 작성하는 도중에 잠깐 잠이 드셨다가 꿈을 꾸셨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뱀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빙빙 도는 꿈을 꾸셨어요. 거기서부터 영감을 얻으셔서 그 벤진의 화학 구조, 고리 구조라는 처음으로 이 고리 구조를 발견해서 발표를 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원래는 이제 건축학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건축학을 공부하시다가 화학 수업을 듣는 과정 중에 화학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전과를 하신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정하거나 어떤 분야로 연구를 하겠다고 해도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 경험했던 그 경험은 귀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확실한 뭐 하나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처럼 요즘엔 interdisciplin이라죠. 그 학제 간의 연구. 그래서 학문과 학문 사이에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 세대가 됐어요. 같이 다 연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분이 렌트겐이란 분인데, 이분은 음극선이라는 과학 실험을 하다가 광선이 나오지 못하도록 검은 천을 이렇게 덮었는데 정체불명의 광선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체불명에 대해서 X라고 명명을 해서 엑스레이라고 했는데, 보통 빛은 예를 들면 여러분의 전등 이런 거는 검은 천으로 가려놓으면 빛이 통과를 못하죠. 근데 엑스레이는 우리는 다 알죠. 이제 우리 피부도 통과해서 우리의 뼈도 찍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진이 그 렌트겐의 부인의 손으로 엑스레이 최초의 사진이에요. 근데 이분이 추구하신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그것들을 발견하고 좀 더 과학적으로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신 분들이죠. 지금까지 소개드린 이 세 분은 뭐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얼마나 어려운 역경들을 뛰어넘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흥미를 찾아서 끊임없이 매진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들인데, 이런 결과들을 내기 위해서 사실 과학자들은 토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게 아니고 같이 토의하면서 좀 더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토의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과학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소양 중에 하나가 이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듣기인데, 이 한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금의 귀를 가졌다고 나오죠. 임금의 귀라는 건 임금님이 백성들의 의견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귀, 그리고 눈이 10개인데 그만큼 열심히 잘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하나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하는 얘기들을 잘 전달받도록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를 공감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창 시절인데 이때부터 친구들과 공동과제를 할 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의사소통하는 연습들을 잘 하시면 일단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한 기본기를 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과학 단체를 이제 하나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저와 뜻을 같이 하는 과학자들이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데, 많은 과학자분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이제 과학 캠프를 열어주고 있거든요. 이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실히 배운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고 준 것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배우고, 이 일들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저희가 감사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라면서 정말 사회와 세계에 대한 그런 책임감들을 배우는 그런 귀한 분으로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흑인 인권운동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연설 중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 사회와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런 훌륭한 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과학자 또 공학자들을 위한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여러분의 재능과 또 적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은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로 가되,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드렸죠. 도전을 하되 억지로 하거나 막 힘들게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와 또 이 세계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훌륭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 텍톡을 마치기 전에, 영국의 수상이었죠. 윈스턴 처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낸대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리 퀴리가 했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 기회를 찾아내서 그 기회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과학자, 공학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시간 즐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